브렌트포드전 직후 해리 케인 맨유 손흥민 뉴캐슬행 이적 발표, 시즌 마지막 행선지 공개, 토트넘 다음 시즌 리빌딩 계획 발표. 토트넘의 투톱 손흥민과 해리 케인 이번 여름에 이적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손흥민과 케인이 오는 여름 시장에 토트넘을 떠날 결심을 마쳤다고 미국 매체 클러치 포인트가 지난 21일 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어 손흥민과 케인은 2022-2023 프리미어리그 이번 시즌 북런던에서 속상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손흥민은 이번 시즌 토트넘 데뷔 시즌이었던 2015에서 2016 시즌 이후 가장 적은 득점을 기록했다 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EPL 데뷔 시즌인 2015-2016 시즌에 총 8골을 기록했다. 이후 2016-2017 시즌에 21골, 2017에서 2018 시즌 18골, 2018에서 2019 시즌 20골, 2019에서 2020 시즌 18골, 2020에서 2021 시즌 22골, 2021에서 2022 시즌 24골을 터뜨리며 6시즌간 꾸준하게 활약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보다 10골이나 줄어든 10골을 기록 중이다 라고 말했다. 매체는 케인은 맨체스터 시티와 깊게 연결되고 있다. 그는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도 무관이 지속되자 이적 결심이 확고해졌다. 그가 가장 이적하고 싶어하는 팀은 맨체스터 시티다. 그는 이미 2021년부터 다니엘 레비, 60일, 토트넘 회장에게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 요청을 줄기차게 했다. 맨체스터 시티도 이미 그의 이적료 1억 유로, 약 1418억 원, 준비도 끝마쳤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흥민은 위르겐 클롭, 56, 리버풀 감독이 2015년 리버풀에 부임한 이후 매 시즌 손흥민을 노려왔다. 이번 시즌에도 그의 영입을 위해 이미 그의 이적료 5천만 유로, 약 709억 원, 준비도 끝마쳤다. 손흥민과 케인은 토트넘은 우승 경쟁을 할 수 없는 팀이고 다음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손흥민과 케인의 이번 여름 시장 이적이 유력하다 라고 전했다. 경. 2. 손흥민 같은 선수가 또 어디 있다고? 토트넘 팬들. 변덕스럽다. 토트넘 호스퍼 팬들 사이에서 나온 목소리다. 손흥민은 전반적으로 힘든 시즌을 보냈다. 시즌 초반부터 이어지던 침묵은 꽤나 길어졌고 가뜩이나 어려운 와중에 2022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기에서 부상까지 당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부상과 부진을 딛고 일어섰고 결국 이번 시즌에도 리그 10골을 기록하며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토트넘에는 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한 선수가 딱 2명, 해리 케인과 손흥민 외에는 없다. 지난 몇 시즌 동안 토트넘의 공격을 책임졌던 케인과 손흥민은 이번 시즌에도 각각 28골과 10골을 집어넣으며 토트넘 전체 득점 66골 중 절반이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시즌 초반부터 손흥민에게 향하던 부정적인 시선들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신을 향한 비난과 비판 속에서도 손흥민은 겸손했다. 올 시즌 마지막 홈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은 팬들이 선정한 토트넘 올해의 골의 주인공이 됐는데 수상 소감을 밝히던 도중 매 순간, 매주, 매 경기마다 토트넘 팬들에게 감사함을 느낀다. 단순히 감사하다는 말로는 이 감사함을 표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뻔뻔한 이야기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 이번 시즌 나처럼 부족한 선수를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토트넘 팬사이트 스퍼스웹은 이번 시즌 손흥민에게 많은 비난들을 한 팬들은 너무나 변덕스럽다. 손흥민과 같은 선수에게 어떻게 충성심을 요구할 수 있는가? 손흥민은 커리어를 보내면서 더 큰 클럽으로 이적할 수 있었지만 일부 팬들은 그런 손흥민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 손흥민은 공격적인 감독의 지도를 받아 다음 시즌 돌아올 것이다 라며 손흥민을 옹호했다.
토트넘은 최근 페이노르트의 6년 만에 우승을 안긴 아르네 슬롯 감독과 연결되고 있다. 스카이 스포츠의 보도에 의하면 토트넘은 슬롯 감독 측과 페이노르트의 대화가 긍정적으로 끝난다면 곧바로 슬롯 감독 선임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3. 기류 바뀌었다. 맨유 에릭센 대체 선수, 완전 영입 나선다. 이적료 2,500만 파운드. 기류가 바뀌었다. 맨유가 마르셀 자비처의 완전 이적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언론 팀토크는 23일 이하 한국 시각 맨유가 자비처 완전 이적을 위해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맨유는 지난 1월 바이에른 뮌헨, 독일에서 자비처를 임대 영입했다. 부상으로 이탈한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였다. 자비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빠르게 녹아들었다. 리그 11경기에 나섰다. 다만 지난 16일 무릎 부상이 확인돼 남은 경기는 치를 수 없게 됐다. 팀토크는 자비처의 미래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부분이 있었다. 맨유는 옵션을 강화하기 위해 또 다른 선수 영입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새 영입과 별개로 자비처 완전 계약도 시도할 수 있다. 맨유는 바이에른 뮌헨의 입찰 가격을 요청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적료 2,500만 파운드를 요구할 것이다. 다만 맨유는 여전히 고민이 필요하다. 부상 때문이다. 자비처는 그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4. 황준서 데려가는 팀 엄청난 복 받았네요. 써니도 이런 완성형 고3 좌완 처음 봤다. 장충고등학교 좌완 황준서의 가치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써니 김선호 해설위원도 지난해부터 지켜본 황준서의 투구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황준서와 같은 완성형 고3 좌완을 처음 봤다는 게 김 위원의 시선이다. 황준서는 2024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좌완 최대어로 꼽힌다. 이미 지난해 고2 시절 때부터 대형 좌완으로 주목받은 황준서는 올해 공식 경기 9경기 31이닝에 등판해 4승 1패 평균 자책 2.03 48삼진 A볼 넷윕 0.872 호성적을 기록했다. 5월 22일엔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에 황준서가 출연해 야구 팬들의 큰 관심이 쏟아졌다. 최강몬스터즈와 장충고가 맞대결을 펼친 가운데 황준서는 경기 중반 9원 등판에 3.1이닝 무피안타 3탈3진 무실점 완벽투를 선보였다. 프로 무대를 밟았던 대선배들을 상대로 10타자 연속 범타라는 압도적인 투구가 돋보였다. 최고 구속도 시속 149km까지 찍히면서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그날 현장에서 경기를 직접 지켜본 김선우 위원도 황준서를 거듭 칭찬했다. 김 위원은 MK스포츠에 황준서 선수를 지난해부터 지켜봤는데 투구 자세가 부드럽고 투구 자체에 여유가 느껴지는 투수다. 개인적으로는 커브도 좋지만 스플리터가 정말 뛰어나더라. 그냥 힘으로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긴 이닝을 소화하려고 툭툭 던지면서 카운트를 잡는 법까지 안다. 그러다가 힘을 써서 보여줘야 할 때는 시속 149km를 찍는다 라고 감탄했다. 김 위원은 황준서가 당장 입단 1년차부터 1군 무대 선발 마운드에 설 재능이 충분하다고 바라봤다. 김 위원은 기본적인 제구력이 좋으니까 좌우 코너로 패스트볼 제구가 된다. 자연스럽게 변화구가 통하는 효과도 커진다. 구단마다 육성 계획이 다르겠지만 일단 대형 좌완 선발 자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 1에서 2이닝 짧게 던지는 건 황준서의 재능을 낭비하는 게 아닐까. 최근 몇 년 동안 나온 어린 좌완 자원들 가운데 황준서를 보고 떠오르는 선수가 없을 정도로 독보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신인 지명 판도는 장현석, 마산용 마고, 과 황준서 탑 2지형이다. 전체 1순위 지명권을 지닌 하나 이글스가 시속 160km 강속구 투수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장현석을 선택한다면 전체 2순위 지명권을 보유한 두산 베어스가 자연스럽게 황준서를 택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베테랑 장원준의 뒤를 이을 좌완 선발 자원이 필요한 두산 관점에선 황준서를 유심히 관찰할 수밖에 없다. 이미 구단 내부적으로도 황준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마침 황준서가 최근 인터뷰에서 밝힌 프로에서 달고 싶은 등번호인 15번이 현재 두산 선수단에선 비어있는 번호다.
두산 팬들은 벌써 15번을 단 두준서를 상상하면서 설렘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김 의원은 지금도 무언가 자기만의 무기를 다 숨기고 투구하는 느낌이다. 만약 프로 무대로 와서 자신이 가진 모든 걸 쏟아내는 전력 투구를 할 경우 얼마나 더 무서워질까 궁금해질 정도다. 어떤 구단이든 황준서를 데려가는 구단과 팬들은 엄청난 복을 받은 셈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과연 황준서가 2024년 입을 프로 유니폼은 어떤 유니폼일까? 써니도 처음 봤다는 완성형 고3 좌완 선발 자원의 등장에 많은 야구팬의 뜨거운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